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속 대한제국.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 독립적인 전시관을 세워 참여한 첫 박람회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입니다. 파리 만국박람회에 특기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 소개될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 엽서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하고 있던 샤를 알라베크, 그는 파리 만국박람회 대한제국 측 위원으로도 활동합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서 찍었던 사진을 이용해 파리에서 48종의 사진 엽서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엽서들이 대한제국 간의 공식 기념품이 되어서 유료로 판매하였고 대한제국 최초의 사진 엽서가 됩니다. 현재는 당시 생활상과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도 대단한 가치를 담은 우리나라를 기록한 서양 문헌이 되었습니다. 신생국인 대한제국이 꾸밈 없는 민낯으로 세계와 마주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모습을 개화기 한국 관련 서양 문헌 수집가 김홍성님의 수집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의 근정전. 1900년 12월 16일 일요일자로 발행된 타블로이드 판형의 프랑스 주간지 르 뿌띠 주날에 실린 파리 만국박람회의 대한제국관 사파입니다. 한 면 전체에 걸려 실린 이 사파의 내용은 실제 박람회장의 축소에 설치된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대한제국관이 그려진 엽서입니다. 엽서의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 다양한 민족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폴 제르가 저술한 1900년에라는 책입니다.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한 각 나라에 대해 소개한 책으로 대한제국에 대해 소개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참가했던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공식 카탈로그의 표지와 그 안에 수록된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탈로그 안에서 대한제국관이 설치되었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L951로 슈퍼원가와 데세가가 교체하는 교차로의 주변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리스 쿠랑이 박람회 개최 즈음에 펴낸 서울의 추억 표지입니다. 전면 좌측 상단에 대한제국이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하여 거둔 수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개의 그랑프리, 2개의 금메달, 10개의 은메달, 5개의 동메달, 3개의 가자까지 총 21개의 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기 서울의 관리 프랑스어 교사였던 샤를 알레베크의 초상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 엽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1900년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 드 플랑시의 초상사진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이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 측 대표였던 민영찬의 초상입니다. 그는 충정공 민영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박람회 한국 측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이인영의 초상 사진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 왕궁의 알현실로 적혀 있습니다. 경복궁 내에서 왕이 신하들을 아련하는 곳은 근정전이므로 당시 근정전의 외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알레베크가 촬영한 경복궁 근정전 내부의 천장 문양입니다. 근정전의 천장 무늬로 추정하는 이유는 사진에 대한 기록이 왕의 알현실로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덕동의 흥선대원군의 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마포구 공덕동 인근에 묘가 처음 조성되었으나 이후 파주로 이장되었고 1966년에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법무부 관할을 배경으로 관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당시 혼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설명에 악령을 쫓는 음악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무속인, 즉 무당의 구판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대한제국 무관의 의상을 입은 사람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무관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인물과 주변의 소품을 잘 어울리게 놓은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사진은 양반가의 여인이 집안에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주변에 꽃과 가구로 실내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 사진은 서민층의 여성들이 외출할 때 입는 잠옷으로 온몸을 감싼 사진입니다. 사진에 담긴 모든 내용이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기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물을 연구 자료로 담아가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레베크의 사진엽서 48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명성황후 국장에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2년이 지나서야 국장을 거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불안했던 정세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공한 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장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을 알레베크는 이때 귀중한 많은 사진들을 남기게 됩니다. 국치의 기록. 명성황후를 모신 상여와 상여군,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궁에서 명성황후를 모신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 옆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능에게 도착한 상여 행렬의 모습입니다. 명성황후의 능은 당시 청량리에 조성되었으나 1919년 현재의 남양주 홍릉으로 이장하게 됩니다. 명성황후의 국장을 준비하는 과정 중 상여가 지나갈 길에 차의를 설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명성황후의 국장을 준비하는 과정 중 초롱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5,000개의 초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복을 입은 제관들이 명성황후의 국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국장 준비를 위해 임시로 마련한 거처에서 상복을 입은 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기록. 이 사진은 제물포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우물 주변 생활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내과에서 빨래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기한 듯 쳐다보는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카메라보다 외국인의 모습이 더 신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자료입니다. 서울 근교로 소풍 나온 식사 중인 기생의 모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맨 오른쪽 기생의 사진 찍히는 것이 귀찮은 듯한 표정이 재미있습니다. 당시 관립으로 운영되던 프랑스어 학교에서 알레벡 본인과 프랑스어를 배우는 왕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자들은 아마도 고위 가문의 자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들 뒤로 프랑스어 학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레베크의 사진엽서 48종은 왼쪽 하단부에 기록된 사진 설명 앞에 1부터 48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 위에는 위에서 아래로 알레베크가 본인이 직접 쓴 한글 글씨가 모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한제국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있으면서 서울을 촬영하고 기록을 적어 놓은 사진은 당시 생활상과 역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금의 귀한 자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